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또 설립을 하셔가지고 센터장님이 또 되셨습니다. 우리 한명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동학하면 농민혁명 여기에 이제 방점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또는 동학이니까 동학교, 천도교죠. 천도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관점,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관점이 있는데, 이제 마을에 자치 단체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동학의 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요즘에 와서 이제 다시 제기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걸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학을 배우던 뭐 역사를 배우던 문학을 하던 갖는 시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관점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1도만 틀려지면 멀리 가면 그 1m가 되고 100m가 벌어지듯이. 그래서 관점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제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이고, 그래서 지도로 딱 보면 우리나라 중앙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극동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면 극동아시아가 되려면 이 한국이 어디 와 있어야 되면 이쪽 근처에 있어야 동쪽의 맨 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로 보면 극동아시아가 말이 안 맞아요. 중앙에 있는 세계에서 중앙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리엔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오리엔트라는 말도 이 동양을 무시하는 단어거든요. 1970년대에 한 학자가 동양의 문화는 천박하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게 오리엔트 문명이에요.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동쪽이 천박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극동아시아 이렇게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 극동군 사령관이었죠. 극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도가 두 개가 있어요. 세계전도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앞에 것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써요. 지금 이것은 전 세계가 쓰는 지도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은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이고 이게 서고 동이니까 그 동쪽에서도 맨 끝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도 한 장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만든 사람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유럽이 뭐가 돼야 돼요? 중앙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중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연 땅은 바뀌진 않아요. 동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단어 하나가 문화를 침식시켜요.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옳은 시각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출발점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출발을 해줘야 마지막까지 좋은 관점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흐트러 놓기 위해서 왜곡을 시키는 걸 약간씩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때는 먼저 나의 관점을 정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 한 장으로 우리나라가 극동아시아인지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아태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아시아를 아시아 태평양 지구, 아태 지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바뀌었죠. 인태 지구 이렇게 바뀌어요. 인도 태평양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인도가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지금 대처하는 방식으로 인태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아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극동아시아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그 다음에는 아태 지역,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불렀다가 이게 자꾸 언어가 바뀌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대응할까를 생각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인태지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인도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인도와 뭔가 긴밀하게 관계를 해야 되고 인도와 어떤 친밀성을 가져야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큰 세계지만 우리가 가면 너무나 막 지저분하다 이렇게 그 사람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삶이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화산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이 전주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 번씩 와요. 왜냐면 신흥학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개척한 곳이잖아요. 그럼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지렁이를 잡아달라고 해요. 지렁이를 잡아주면 초콜릿을 하나씩 줘요. 그럼 우리는 지렁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 시궁창 이렇게 옛날에는 집에서 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밭에서 나갔잖아요. 그 밭 고라니 본 지렁이가 많잖아요. 물기가 있으니까 잡아다 주면 이걸 줬죠. 초콜릿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막 그걸 냄새 난다고 낚싯바늘 끼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앉아서 손바닥으로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찔러주면 또 줘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되게 우월주의에 있고 우리는 너희들은 초콜릿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가 그들과 뒤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6세기까지는 동양이 모든 문화를 지배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이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동양을 집중합니다. 지금. 문명의 세계가 이 물질이 가능하냐 정신이 가능하냐 이 두 가지에서 지금까지 물질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 문화는 질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인도를 되게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고 그 삶 속에 습합된 문화 속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적인 문화가 있고 고질 문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군수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착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병갑은 고종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잡혀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모를 하니까 좌천을 시켰어요. 어디로 가면 익산으로 좌천을 시켰어요. 바로 또 복원이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불법을 저질러서 쫓겨났는데 다시 바로 오니까 이게 동학혁명의 이제 불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지역도 똑같았는데 가렴주고 하는 게 다 똑같았어요? 우리 전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전북에서 터졌을까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겁니다. 영남 쪽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쪽에는 농지가 엄청 적어요. 근데 수세 대동세죠. 대동세를 낼 때는 대동미를 낼 때는 훨씬 그거에 그 원래는 면적에 대비해서 세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의 보통 6배 이상을 낸 게 호남 쪽이에요. 영남 쪽은 자기들의 면적보다도 반 이하를 깎아서 올라갔어요. 모든 세금이 거의 80%가 다 호남에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걸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석보죠. 원래 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에서 물을 데워서 다 쌀농사 다 지었어요. 그런데 조병갑이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니네 이 만석보 만들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3년간. 왜냐면 위에 보가 있으니까 물세를 내지만 이것은 물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지참하자 세금 다 받았어요. 1년에 700석 이상씩을 뺏은 거예요. 좋은 쌀을 뺏고 그 다음에 나쁜 것으로 사서 세금은 나쁜 쌀을 올려요. 그럼 차익이 남죠. 또 먹어요. 그런 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가서 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했더니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을 쳐서 죽게 되죠. 그런 걸 보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발통문을 양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딱 씁니다. 근데 사발통문은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빵이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어 서명을 좌측에서부터 쭉 하면 1번이 좌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발통문은 누가 대빵인지 모르는 거죠. 다 이름이 원형으로 써져 있으니까. 사발통문을 딱 내가지고 우리가 이건 잘못됐으니까 개혁을 하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농민혁명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세금에 대한 그리고 이 가렴주구했던 이 목민관을 목을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조병갑이 그 사건 이후로 익산군수 전인발령 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재발령을 해요. 수세 700석에 대한 항의를 하는 전창혁이라고 하는 전봉준의 아버지가 장독으로 사망하면 장독문에 두드러 맞아서 독이 들어서 죽는 것이죠. 팰 때 그 나무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이 뭡니까 이거? 곤장. 예, 박달나무. 물풀의 나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박달나무로 때려요. 박달나무 맞으면 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몽둥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각이져 있죠.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맞으면 그냥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팍팍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피가 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물풀의 나무를 사용하는데 그 물풀의 나무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10대 이상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말목장터라고 그 고부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장터가 하나 있어요. 정읍에. 그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삼거리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인 쪽에서도 들어오고 밑에 해남 쪽에서 들어오고 전주로 나가는 금구로 나가는 이 장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모여서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서 이 보세미를 거둬졌던 것을 다 해서 나누어줍니다. 근데 왜 만석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만석보인데 물이 이렇게 만석보를 이곳에 만석보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병갑이 한 거예요. 만석보를. 그런데 왜 여기 만석이라고 했어요? 여기 쌓는데 돌을 10,000개를 쌓아서 만석인가요? 이걸 쌓으면 이 땅에서 만석을 걷는다 해요. 엄청난 풍년을 예약한다 해서 만석보죠. 만석보. 이걸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렴주구를 시작한 겁니다. 세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받게 되었고. 이게 말목장터입니다. 이건 이제 감나무인데 이건 후계목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감나무는 죽었고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그 씨앗으로 심은 게 이제 후계목인데 후계목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발통문을 읽고 패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다시 나누어준 그곳입니다. 이게 사발통문입니다. 여기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쭉 사람들 이름이 쭉 있는 게 20명 정도 이름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뭐 하자 이걸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전봉준이 사람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뭔가를 우리 해보자 해서 선언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을 목패자 분기창과 화약구를 점령하자 군수에게 아부하고 인민을 침해한 구시라치들을 징치하자 그리고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가자. 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제1봉기였던 이때는 여기까지만 간 겁니다. 2개만. 구시라치들 다 이미 도망갔고 이 구시라치라는 게 뭐냐면 관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 밑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 구시라치라고 하는데 이 어쨌건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해졌죠. 전봉준이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오고 계속 그 안핵사로 내려왔던 다시 이걸 치리하고 좀 잘해보려고 했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더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무장현에서 기포를 다시 하는 거죠. 고창 무장현 있죠? 거기서 하는 겁니다. 3월 20일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민군 그리고 이동한 난민들 그리고 동학도가 함께 만들어져 가지고 농민혁명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가 무장현에서 일어난 봉기가 농민혁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밀란이에요. 밀란. 그런데 이제 동학혁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백산이라고 하는 김제에 있는데 이 백산에 6천 명의 농민군이 집합을 합니다. 왜 백산이냐면 사람이 서 있으면 하얗게 보인다 해서 백산이에요. 앉으면 대나무만 보여서 죽산이에요.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에요. 근데 그 앞에 토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흙을 날려가지고 토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방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신발을 털어가지고 쌓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토성이에요. 토성. 또 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백산에서 모이고 그때 처음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전봉준부터 시작해서 이 손아중은 당시로 이야기하면 무장현의 최고의 적주였어요. 무장현, 고창 무장현. 김계남은 태인 쪽의 적주였습니다. 동학에서 적주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 대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적주가 있어요. 이 적주는 되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처음 내걸었던 게 보국안민이에요. 이 보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보호하다, 돕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국, 나라를 도와서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답사를 가보면 이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박정희 때 만든 혁명탑인데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이렇게. 안보할 때 안보 이쪽 보. 설문해자라고 한자의 어원을 밝힌 사전이 있어요. 허신이 지었는데 후한 때 한나라 때니까 BC 200년경 때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문 해자인데 만약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해석해 놓은 책을 설문해자인데 그 책에 이 보는 힘력이 있어요. 힘력. 력이야. 힘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보는 뭐라고 정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이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혁명이 농민들이 국가가 잘못되었으니까 일어난 혁명인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글 세웠을 때 이걸로 쓰게 되면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5.16 혁명으로 독재를 했던 사람인데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공, 안보, 힘으로써 편안하게 하자라고 하는 안보 이 보자를 여기다 쓰는 발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똑같은 줄 알아. 전혀 달라요. 뜻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혁명탑에 딱 가보면 전설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조복종 교수님이 소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석고문이 있고 소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소전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그걸 잘 못 읽어내요. 그런데 보자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게 왜곡인 거죠. 사실은 똑같은 언어라고 우리는 한글로 쓰면 똑같은 언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뜻을 내포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장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 처음으로 황천전투를 하게 돼요. 대승을 하게 되고 그때 약 광군이 10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우리 전주에 광군이 한 700명 정도 보통 있어요. 1000명이니까 주변까지 다 끌어모은 광군이에요. 그런데 전멸하죠. 시민군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동학군은 70명 정도 사망을 하고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영광으로 내려갔다가 장성으로 가서 여기에서 또 한판 싸움을 해요. 왜 황천에서 싸움을 했으면 바로 전주로 오면 되는데 왜 내려갔을까? 이 문제가 터져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황토현 싸움하고 승전을 했으면 바로 전주성으로 왔어. 맞아요. 왜냐면 아까 사발통문에서 전주성을 함락하고 바로 서울로 가자예요. 근데 왜 황토현에서 첫 승을 이루고 남으로 더 내려갔을까? 전주에 더 멀어졌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그냥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동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역사학자들이 문서를 이렇게 보다가 16세기 말부터 문헌에 마을에 동중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중. 이 동중이 뭘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가 만들었던 향약. 그 향약은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중심으로 하는 자치기구. 그게 동중입니다. 동중. 이 동중, 농민이 중심되는 동중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반이 땅을 빌려줘요. 저도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제가 작년에는 하우스 고추를 재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우스 고추에서 600주 심었는데 우리가 한 말린 고추로 한 600kg를 딴 거죠. 600주에서 1kg가 넘게 딴 거죠. 하나에 땄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유기농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달라 쫙 팔았어요. 안 좋은 건 다 빼내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주인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놔, 이제 나 농사 지어야 돼. 이렇게 딱 2년, 10년 빌리기로 했는데 2년 만에 넘겨줬어요. 매년 돈은 줬고. 농민들은 양반한테 땅을 빌려요. 소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작비를 줘야, 도지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지를 안 주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늘 먹을 것도 없고 도지 낼 것도 없어요. 그럼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양반의 도지를 안 주고 도망가면 양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선비다라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돈 못 내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또 그래야 마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 막 도지 안 된다고 야 저놈 뭐 명성말이 해서 두드러 배 죽여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양반이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가야 되잖아요. 양반들은 원래 법이 어떻게 됐냐면 경국대전에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양반 좀 약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대문 밖에서 갓을 벗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놈이 양반 놈인데 나쁜 짓 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모명감으로 알고 선비로서 최고의 치욕을 알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양반이 엄청나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역사의 다른 방향이에요. 양반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도지를 안 줘? 그러면 내 체면이 있는데 저놈이 좀 띄어먹고 갔어. 그래. 이 땅도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을이 유지되고 그 마을 안에서 선비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선비한테 이 양반한테 뭔가를 해야 돼. 도지를 더 내려달라. 이렇게 할 때는 이 동중의 장이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건을 가지고 양반하고 결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자치기구였어요. 개보다 훨씬 빨라. 향약 개보다는 늦고 그건 양반 중심이었으니까 훨씬 빠르게 자치제로 움직인 상황이 동중이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동중에 대한 연구를 못했어요. 요즘에 와서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동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6,000명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농민군 4,000명이 관군 700명 대포 뭐 이런 걸 노획을 해요. 올라와서 전주성에 들어갈 때는 10,0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무혈 입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막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장성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전주까지.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떨어지는 사람이 먹을 거 없으니까 떨어지고 이럴 판인데 10,000명으로 늘어난 건 이 동중 때문이에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역을 보는 거예요. 동중부가 결합시켜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동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전주성은 무혈입성이죠. 그냥 게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용머리고개인데 완산 시립도서관 있는데 거기서 이거 완산칠봉 중턱에 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이 전주성을 마주보고 전봉중 군대가 멈췄던 곳이에요. 거기서 바라보고 이제 입성을 해요. 서문교회 앞으로 입성을 해서 폐서문이에요. 폐서문. 이 폐자는 누구 거냐면 남쪽 문은 무슨 문이죠? 풍남문. 그 다음에 서쪽 문이 폐서문이에요. 북문하고 동문은 이름이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풍패지관이라고 객사에는 써져 있어요. 풍패지관. 그 풍은 한나라 유방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패는 공부한 곳이에요. 그 풍패는 유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조선의 이씨가 출발한 게 전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전주가 유방과 같은 왕이 나온 곳이다 해서 유방의 고향의 이름을 한자씩 띄워가지고 풍남문, 폐서문 이렇게 지었는데 이 폐서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혈입성을 해서 이제 화약을 맺게 됩니다. 화해하고 야 우리 그럼 잘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해. 이게 이제 동학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지방자치에 인정받은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곳만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두 곳을 유일하게 설치하지 못했는데 나주하고 운봉만 설치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양반들이 그 반대를 해서 그 두 곳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강소가 만들어졌고 폐정을 시작했고, 폐정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신분제, 과부의 재혼, 부패한 관리처벌, 세금제도, 토지개혁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페미니즘의 시대 그러잖아요. 여성도 같이 동등한 인권 권리를 누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서양보다 훨씬, 서양은 페미니즘 이전에는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휴머니즘이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휴머니즘의 단어는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쓸 때 휴머니스트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19세기 말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동양이 훨씬 여성 중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고려 때는 호주가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가 호주가 아닙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여전히 호주가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를 이 동학 농민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여성을 최대한 보호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의 날 만든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동학에서 만들었어요. 방정환 선생이 해월 선생의 사위잖아요. 시천주 이야기예요. 시천주 조화정. 무슨 말이냐면 천주, 하나님을 모셨다. 그런데 남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어린아이, 어른, 남녀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조선을 모아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분한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천주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존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여성, 남성과 무관하게 다 평등하다, 인권적으로 평등하다예요. 천부 인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요. 이 화약기 때, 조용할 때 민씨 일가들이 청군의 원세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원세계 군이 이제 들어오죠. 안면도로 1,500명이 들어와요. 그때 일본이 그렇게 딱 되니까 야, 우리는 같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돼 하고 군함 세척과 함께 4,500명이 상륙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월 청일전쟁 직전까지는 일본군 1만 명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씨 일가를 축출하고 대원군을 궁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약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학 농민들이 밑에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만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위에서는 청일이 싸움을 하고 왕이 바뀌고 이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삼내에서 집합을 합니다. 삼내 봉기라고 하는데 동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북접과 남접이 있어요. 북접은 최시영이 있었고 남접은 정봉준이 있었습니다. 정봉준이. 남접은 끊임없이 싸움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했고 북접은 너무나 과격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해월은 청주 쪽에 본거지가 있습니다. 해월은. 거기는 중도였어요. 그래서 삼내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북접이 안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4일에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때 일본군이 이미 공주로 다 내려와요. 이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 사건이 가장 큰 문제를 낳게 돼요. 삼내 집합 그리고 논산으로 올라가서 공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조금만 빨랐다라고 한다면 전세는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계남은 남원에 가면 교룡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김계남이 원래는 태인 중심으로의 접주였는데 한 3,000명을 데리고 교룡산성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계남이 삼내에 안 옵니다. 머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농민군이 이제 논산을 거쳐서 우금치에 갔는데 이미 일본군들이 현대식 기계를 가지고 다 배치되어 있었고 일주일 전사해가지고 일주일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10,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500명 정도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공주성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9,500명이 죽고 나머지 잔당들이 다 흩어져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냐 대둔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창으로 들어가고 태인 순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창에서는 전봉준이 잡혔고 대둔산에서는 싸울 게 없으니까 맨돌하고 총하고 싸운 거예요. 올라가 있는 일본군은 총을 쏘고 우리는 돌로 던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역사는 가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미 지나왔고 이 현실만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랬더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북접에 대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계남은 태인에서 잡혔고 전봉준은 순창 피놀이에서 잡혀요. 손아준 고창에서 잡혀서 결국 다 목을 쳐서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학교도가 몇 만이냐면 서울부터 저 해남까지 전체 통틀면 한 12,000명 정도 돼요. 전주에는 22명이 있고 진안에 2명이 있습니다. 교도가. 이 사람들은 딱 앉아서 이것만 이게 주문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주문인데 식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식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것을 탁 하고 해요. 그러면서 막 우리 기독교는 방언한다고 그러죠? 똑같이 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타종교 연구하려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여기는 교당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고 청수라고 물 밝은 물 하나 여기 딱 중앙에 있어요. 그걸 놓고서 비는 겁니다. 다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뜻이 아주 재밌는 뜻이에요. 천주를 모시고 시천주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더니 조화가 다 안정적이 돼요. 모든 세상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세불망, 죽어서까지도 잊지 않아요.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은 모든 것을 다 안정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더 깊이 가면 더 깊은데 어쨌건.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주문인데 이것까지 하면 21자의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보통 동학교도들도 이것만 웹니다. 그래서 1시간씩 다 기도하는데 막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떼굴떼굴 공부 막 일어서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이게 제가 와서 그런 거냐? 아니래.
매일 이런 일들이 있는. 그건 뭐냐면 모든 종은 보편성을 다 가져요. 그 안에서 신을 맞이하는 거죠. 어쨌건 이런 세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천주예요. 이 시천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 그러므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 깔려 있어요. 수은 체제와 시천주를 이야기했을 때 해월 제시형은 양천주예요.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천주를 모셨던 인자는 천주를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안 돼. 천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천주와 같은 길러내는, 천주와 같이 사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을 딱 갔다 왔던 손병희 선생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여,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이 곧 하늘이여.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속 인권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 그래서 인간이 곧 그 하나님을 모신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이라고 저기 가서 설거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여성을 이렇게 상이 아니라 같은 존재로 딱 올려놓은 건 전 세계 휴머니즘보다 더 빨라요. 유럽이 이야기하는 뭐 인간주의, 이건 잽도 못 쓰는 거예요. 가이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선거권이 1960년대나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동학혁명을 알면 동학의 또 이런 기본 정신들은 우리는 좀 이렇게 그건 종교니까지만 종교가 아니고 삶의 자세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모습인 거죠. 19세기 조선은 신분과 지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동질성을 본 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두를 동등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곧 부처야. 똑같은 말. 부처라는 건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모두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 본성에 가깝게 가야 될 종교들이 계속 벗어났을 때 결국은 종교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종교는 보편성을 잃는 순간, 특수성만을 가져가려면 그건 신비 종교가 되는 순간 종교의 본질은 다 벗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란 보편적 교회, 카톨릭이라는 말. 카톨릭 교회 할 때 그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통하는 교회, 카톨릭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사상인데 대동사상이 있어요. 공자 이전에 있어요. 공자는 대동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는 소강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소강. 뭐냐면 친척들끼리 잘 살자가 소강이에요. 친척들. 근데 요순 시대인데 이 요순이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요순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그건 논어에 쓰여져 있어요.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요순은 동이족이다. 동이족이 만든 게 대동입니다. 한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족은 뭘 만드냐면 소강을 만들었어요. 묵자가 안생생을 만드는 묵자는 누구냐면 또 동이족이에요. 묵태씨는 고구려 족속들이 가진 성씨입니다. 묵씨가. 근데 이 묵자가 안생생, 편안한 살림살이. 이 대동사상을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어요? 정열입 선생이 이걸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대동을 이야기했다. 대동은 어린아이가 자기 술을 누리고 늙은이가 젊은이가 일한 걸로 먹고 사는 복지국가. 그리고 왕은 백성이 뽑는다. 2500년 전에 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다. 백성이 계약을 해서 뽑는 것이다라고 사회계약서를 루소보다 2000년 빨리 해요. 그게 묵자인데 자세히 보면 동학의 이 대동사상도 우리가 말하는 정열입의 대동이지만 이건 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대동이 이미 요순시대부터 시작되어 왔었고
크로멜이 그 공화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크로멜보다 70년이 빨라요. 공화정을 우리 조선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서양이 앞선 걸로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양이 앞서 있었어요. 이 요순 시대에 대동을 이야기했고 대동을 폐기 처분하고 공자가 소강사회를 만들어서 친척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수신 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치국 평천화. 이게 이제 대학에 나오는 건데 수신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기 몸을 닦는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제가 여기서부터 해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수신은 개인이에요. 제 가는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일가를 이룬다. 이 가라고 하는 건 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름의 성자 있죠? 한신의 무슨 해 뭐 이런 성. 성을 받으려면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이. 그래서 중국에는 천자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2000개 왕이 있었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공자 때는 2800개 정도 됐어요. 나라가. 작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근데 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건 일개집 우리 한명제 집안이 아니고 한씨라고 하는 국가를 뜻해요. 그럼 이 국은 뭐냐? 천자가 통치하는 국가예요. 천자. 그리고 세계,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이 가를 계속 집안으로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공자 때문에. 공자가 이 소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안, 친척, 혈족들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소강사회가 혈족 사랑이에요. 친애, 보통 친족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정여립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왕의 씨가 따로 없다. 백성들이 선출해야 되고 능력 없으면 가려야 된다. 곡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건 역적으로 치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사상을 맥락을 이어받은 게 정여립 사건이고 그리고 동학이에요. 여기 대동에는 늙은이는 수명을 다하고 젊은이는 재능을 다하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며 호랍이 과부 고아 늙은이 병자도 모두 편히 부양받았다.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시집을 갈 수 있었다. 이게 대동이다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젊은 사람의 지금 고래장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술을 누릴 때까지 뭐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동입니다. 제폭 구민 이 폭력을 제하고 백성을 그 안에서 구하자. 보국 국가를 바로 세워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꾼 거죠. 이것을 일로 살짝 바꾸나요. 이 보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설문의 정이야. 바를 정. 이 보는 바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건 이미 허신이 BC 200년경 사람이 이미 이 글자의 원뜻은 정,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학에서 동학혁명에서 보국안민 했을 때는 나라가 흐트러졌으니 나라를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해서 그래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력이라고 력이야. 힘으로 국가를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지금 탕바로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동학혁명 기념 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몰라요. 교수님들은 알지만 모두가 가서 거기 가서 참배하고 가잖아요. 정말 이게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한테는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 왜곡이에요. 이걸 하나 잘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가면 이 국가가 인민을 또는 백성을 지배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어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필가들이 그러잖아요. 국가는 폭력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게 과연 백성을 편안하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나키스트라고 최초의 아나키스트인 크로퍼트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탐욕적 인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 탐욕적 인간 쭉 막 숲속에 들어가고 다 봤더니 인간의 탐욕은 근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유재산이 있죠. 사유재산. 여러분들 집 사고 땅 사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겠어요? 중상주의가 일어나면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는 16세기 1680년경에 사유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엔 사유제가 없어요. 뭐냐면 마을 땅이에요. 마을 땅. 지금도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성수면에 가면 28평이 촌이라고 마을 땅이 있어요. 옛날에 다 마을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산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마을에 사는 사람 그 공동체에 묻고 땔감 그 나무 사는 땔감 뜨다가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 그 촌류가 다 사라졌느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구시라치들이 싹 해서 바꾸는 거예요. 다 자기 땅으로. 그래서 다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촌류가 다 존재했어요. 촌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 마을 사람이 함께 향유하고 이건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유전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성수면 28만 평 있었는데 그 누구죠? 어떤 분이 그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또 다시 법정 투쟁을 해서 다시 찾아놨어요. 그럼 다 뿌라물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정말 자식들에게 가야 될 땅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는 끊임없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빌려 사는 거예요. 빌려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상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생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새하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하새야 파랑새야. 파랑새가 뭐예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새하새야 파랑새는 일본 분들이에요. 녹두밭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전봉준의 호가 녹두니까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는 백성들이에요. 그가 묵 만드는 청포장 울고 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애환이 이 그림에 있냐라는 거예요. 벽화에. 역사를 인식 못했거나 아니면 친일 작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 우리는 또 저희가 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후천개벽의 발생源이 이 평민지식인입니다. 평민지식인. 평민지식인이 뭘까? 우리 임진왜란이 딱 나면서 아까 몇만이 죽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죠? 전 조선 인민이 800만이었는데 400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선생들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 똑같아. 학교가 파괴됐어요. 선생들 집에서 뭐예요? 놀아야 돼요. 인터넷 강의해야 돼. 인터넷 막 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하잖아요. 교사가 가르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막 몰려있던 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지식을 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서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전엔 서당이 없었습니다. 향교하고 서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서당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식인들이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여야 되는데 배울 사람들이 없어 이제. 그래서 농촌으로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지식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쌀 한 대딱 이렇게 갖다 좀 제 자식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또 교육열이 강해요. 평민 지식인들이 도시와 농촌 동시에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소유하는 건 양반만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중에 세종대왕이 누구죠? 치국이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장영실. 해가지고 야야 치국이 만들고 뭐 혼천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글자 만든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영화에서 동창이라고 하는 중국 그 첩보 부대가 와가지고 이것들이 뭐 하나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 문자는 왕만 만들 수 있어요. 천자만. 조선시대는 우리는 왕국까지 천자국가가 아니에요. 천자는 여기 용포에 용이 이 발도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천자는 7개예요. 왕국가, 우리 같이 조선국가, 신화국가는 5개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 가슴이 흉패에 보면 5개에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 그 근정전 올라가는 그 돌판에도 5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 7개예요. 근데 7개 가진 왕만 문자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글자를 만든 역적이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절에 숨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소유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공경하되 그것을 멀리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신원지 이렇게 하겠어요. 신을 섬기되 멀리해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신 못 섬긴다는 뜻이에요. 신을 섬기는 건 왕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신을 독점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만 황부대가 있는 게 동그란 대에서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경복궁에 가면 집에 있는 기둥들이 동그란 게 있고 네모진 게 있어요. 동그란 것은 천원, 하늘은 둥글다. 천원, 지반,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지는 신하, 하늘은 왕. 그래서 왕이 다니는 길에는 둥근 기둥이고 신하가 머물고 다니는 길은 사각기둥이에요. 그래서 경복궁 가서 왕이 어디로 다녔대야 옛날에 할 필요 없어요. 기둥만 보면 다 왕이 다닌 길이 다 나와요. 그 기둥만 보면 왕이 있던 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왕은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왕이 아닌 국가 우리나라는 사직단에서 제사 지냈어요. 사직단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오직 신은 독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도 독점해야 되고 신도 독점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만 했냐? 기독교도 했어요. 신부한테 라틴어는 신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 나오기 전에 설교를 라틴어로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딱 앉아서 그 라틴어를 딱 듣고 좋은 이야기야.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몰라. 그냥 딱 아멘.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그게 16세기 1517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로 성서를 쓰는 것을 백성들한테 뿌려버린 거죠. 딱 보니 신부님들이 하는 게 다 다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거 알고 신부들이 거짓말했네 했는데 목회자들이 성서를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불교도 그랬어요. 불교도 아미타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 저기 가면 극락이 있어. 그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떤 몇몇에 의해서 가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유발 하라리라고 알아요? 요즘 아주 인기잖아요. 사피엔스 썼던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피엔스. 신. 이게 네안데르탈은 알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뭐죠?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나와요. 그 두레골이라고 그래요. 이제 생물학에서는 두레골이라고 하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지금 사피엔스종, 저희가 사피엔스인데 사피엔스종하고
DNA가 달라요. 한 족속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약 6천년에서 1만 년을 지배했어요. 근데 갑자기 네안데르탈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새로운 신종 모델이 나온 게 사피엔스예요. 근데 핏줄이 달라. DNA가 다른 거예요. 변종이에요, 변종. 근데 어떻게 소수, 여기 있는 이쪽 팀이 몇천 명이 있는 네안데르탈인하고의 경쟁에 살아남았을까? 이걸 히라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피엔스의 가장 큰 힘은 사기를 치는 일이었다요. 사기. 거기에는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상 언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우리가 협동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협동이 뭔지 몰라. 그런데 야, 협동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뭉쳐 살자잉. 저기 내한테 강하니까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이런 협동이라고 하는 추상적 언어들. 신뢰. 지금 우리가 신뢰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였냐? 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라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이 우리를 예를 들어 창조했으니 우리는 이 신을 믿는 모든 게 돼. 그래서 이 협동되는 인간 종하고 개인화되었던 네안데르탈하고 싸움에서 네안데르탈 다 축출당했다라고 봐요. 그게 히라리입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사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약간의 가능성도 있겠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지난해 와서 인문학을 좀 배우는데 지난해 인문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인문학을 배워서 뭘 하려고 여기 모였어요? 그냥 지적 유의를 위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야 나는 이런 걸 알아 아니면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죠 여러분. 이걸 알아서 좋은 전통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진화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진화는 지적 유의를 되게 즐기려고 했어요. 지명의 타나. 지난해 역사적으로 문건을 쫙 보면 유명인이 없습니다. 유학자들 중에. 근데 지난해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은 다 있어요. 주천, 주자의 천이라는 뜻이에요. 정천, 정연의 천, 정호, 정의 두 사람. 그 다음에 무릉리, 주자가 공부했던 곳이에요. 아무튼 좋은 단어는 다 가져왔네. 그 말은 반대적으로 자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정말 이 진화는 대단한 곳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관직에는 못 나가지만 나는 이런 곳에 막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왜 그렇게 자존감 없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텍니지가 대단히 중심 인물입니다. 텍니지가 되게 호남을 깠어요. 호남은 질박하고 지적 소유자들이 없으며 아주 탐심이 많은 동네더라고 텍니지에 써놨습니다. 호남편에. 진화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텍니지 한번 읽어보세요. 진화는 먹잘 것도 없고 800호 정도 사는데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것들만 있다. 제가 이제 번역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거기에 무슨 덕이 있겠는가? 1600년, 1700년대에 호남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텍니지의 조부가 진한 사람입니다. 진한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진한을 막 까. 그래도 그 진한 사람들 말 한마디 못하죠. 진한의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꿩, 산삼, 한 7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인문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는 정말 자존감 없는 삶에 우리는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왜 진한이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있었을까? 그것은 한자에 들어있어요.
진화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삼국시대에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진 아니에요. 누르지 않으면 눌러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누르지 않으면 여기는 소요가 있을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안입니다. 진안. 세금만 빼면 참 좋은 살이를 할 곳인데 세금으로 누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진취적으로 개척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눌려서 살았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학의 이야기를 하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진안이 지명답게 태극으로 만들어진 이 진안의 산맥이 정말 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랄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 사고를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지식 소유를 파괴해요. 가난한 양반이 많아지면 특정 세력의 관직이 독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려와 지식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서원이 생기게 돼요. 서당이 생기면서 훈장이 되죠.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정명론과 운명론이에요. 정명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 사람 너희들은 원래 농꾼이니까 공부하지 마. 너네들이 삶은 원래 그거야 라는 게 정명론입니다. 제가 한자로 써놨나요? 네. 명분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명은 분수라는 뜻이에요. 분수. 즉 뭐냐면 농민은 농민 분수답게 살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계급은 정해져 있다. 이게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 있죠. 피는 못 속여. 이렇게. 이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농부는 농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올라오려고 하지 마. 이렇게 했다. 그게 신유학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정명론을 팔아먹었어요. 운명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고 그냥 있다가 천운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세상에 이렇게 뿌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는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야 이건 따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도 이건 따먹지 마. 그냥 따먹었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따먹어버렸잖아요. 그건 선택의 의지를 주는 거예요. 신적 권위는 있지만 선택해라. 너네가 나쁜 놈이 될지 죽을 놈이 될지는 선택해라. 결국 따먹죠. 근데 거기에서도 여성 비하적 발언이 나오잖아요. 누가 꼬셔요? 여자가 꼬셔가지고 뭐 같이 죄지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성서를 쓸 때 다윗왕 때였는데 그래서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난해 왔다? 지난해 배울 것도 뭐 있어? 아이고 3밖에 없어. 저는 여기 지난 딱 왔을 때 정말 좋았던 게 앞에 섬진강이 쫙 흐르고 그 다음에 옆에 병풍 같은 산이 있었어가지고 보통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사례가 얼마고요? 교인 수가 몇 명이고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예? 아니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됐어요.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아. 됐어 끝. 그 왔더니 사례비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50일 4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4명이.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순간 내 인생 50살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바꿀 거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난해 귀농을 하러 오셨건 귀촌을 하셨건 아니면 원래 원 주민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개척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인문학적 전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개척할 거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지적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유의는 여기다 머리에다 놓고 난 이 정도 알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실천해야죠. 자, 이건 뭐죠?
지행합일. 이건요. 언행일치. 어떻게 틀려요? 지행합일하고 언행일치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죠. 알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로 해라. 말했으면 실천하는데 그걸 하나같이 한결같이 해라. 그럼 똑같은 것 같죠? 완전히 달라요. 지행합일은 유교의 산약입니다. 공자가 알아야 행동하는데 이 아는 만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랬어 그게 나쁜 일이야? 내가 아직 못 깨달았네 하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언행일치는 말했으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 행동이 이 말과 같게 하라. 이 말은 또 뭐냐면 마음, 심.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제목이 이게 보드마카 아니 이거 매직펜 아니 이거 뭐라 그러죠? 보드마카네요. 보드마카예요. 그럼 제가 이걸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힘들어 죽겠네요. 자요. 그럼 옛날에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분필로 빡 뜯으면 탁 맞잖아요. 나와 가지고 또 몇 대 맞고. 그럼 이 분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사물은 마음에 갖는 대로 사물의 이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으로 이게 본질이 정해져 버려요. 이건 분필이 아니에요. 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게 좋네? 이거 던져야 되겠어 하는 순간 이건 분필이 아니고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 사물의 본질을 안 만큼 반드시 그 일치된 삶으로 가야 해요.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 만큼 그건 일치시켜 가야 된다는 더 세요. 이게 공자보다 한 판 더 센 거예요. 언행일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행합일 그래 아 좋아 이렇게 하지만 다르다. 그게 유교에서 우리들한테 매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네 아직 덜 배웠으니까 라고 면죄부를 주었던 거예요. 양반이 잘못해도 아직 그 성인군자가 덜 돼가지고 아직 멀었어? 이 정도면 끝나. 자꾸 면죄부를 준 거예요. (2010년에) 생태적 전환을 해야 돼. 인간 중심에서 만물의 평등성으로 전환하고 지배와 소유의 탈피를 해야 돼. 레위에서 뭐 예를 들죠. 먹거리에 값싼 그 GMO 이걸 탈피해야죠. 여러분 먹는 게 대부분 GMO라는 거 아시죠? GMO는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드시는 식용유, 까날로유 다 이거 GMO잖아요. 100% GMO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감이 쌓여 있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GMO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농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미국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농약 실험을 하는데 농약을 폐기 처분했어요. 엄청나게 써놨는데 그 농약에 살아남는 풀들이 있는 거예요. 제초제였는데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이 농약 제초제 사이에서 살아남으니까 거기에서 뽑아낸 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에다가. 그러면 제초제를 이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건 다 죽어라 하면 벼가 이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쫙 뿌려 다른 풀은 죽지만 벼는 안 죽어요. 그게 처음에 그게 시작된 겁니다. 카길에서 시작된 건데 그런 GMO 탈피를 우리는 이제 해야 돼요. 우리 농약 뿌리는 게 대부분 그런 거지만 포접제와 동중 마을 공동체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제 전 목회했으니까 마을 목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와가 아니라 목사님 나가야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랬대. 와서 살고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자주 죽습니다. 우체국하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체국하고 국민은행 알죠? 국민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그 다음에 24시간 뭐라고 편의점,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동중에서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두레로 확장하면서 18세기 이후에 이제 더 커졌죠. 적주를 통해서 마을 단위 조직을 했고 평등사상을 가르쳤고 어떤 정책적 문제는 이 지도자들을 양반하고 단판을 지어서 정치를 바꿔나갔어요. 이상사는 이제 회원 상생인데 서로 원한을 풀고서 서로 살아가자. 질적 전환의 개벽을 이야기하는 이제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혹시 뭐 이건 종교적 그냥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성서에 창세기에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광야 생활 하는데 이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야 내일 아침에 들판에다가 먹을 거 많아 다 가져가. 근데 한 사람당 1호멜씩만 가져가 이렇게 해요. 1호멜 20리터예요. 호멜이 1호멜씩 가져가 딱 했어요. 이게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매일 나가서 죽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주변에 딱 뿌려놓고 한 번 뒹굴어서 하루 먹고 다시 일로 뒹굴어서 하루 먹고 다시 그 방에다 쫙 깔아놓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3일 것을 미리 딱 깔아놔. 그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것만 다 가져와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건 잘 안 보는데 반드시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게으르니까 한 3일 것 갖다 놓고 방에다 뿌려놓고 주워먹는 거고. 근데 천막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것은 더 가져가도 된다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천막에서 나가지 못하는 자, 약자, 병자, 노인, 어린이, 그것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썩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서가 말하는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젊은 사람들이 내 노동을 통해서 약자들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못 주워 먹으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23장 25절은 뭐냐면 땅은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매매하잖아요. 결국 모든 종교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라 그 땅을 주는 거지 소유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후천개벽을 꿈꾼 동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동학도 회원 상생이에요. 모든 원한을 풀어서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모두가 천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천식전 하늘로서 하늘을 매긴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동학의 3대 사상입니다. 이천 하늘로서 하늘을 받든다. 그래서 아까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도 하늘이지만 당신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받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쌀도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지만 그것 또한 하느님으로 받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외유 기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하늘로 변화시켜라. 그냥 하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라. 이게 동학의 큰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잖아요. 쌀 한 톨을 먹을 때에도 이 쌀 한 톨을 지키기 위해 농부들이 얼마나 큰 땀을 흘렸을까를 생각하고 또 이 한 톨을 먹는 동안 흐트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한 톨이 자기 생명을 나에게 희생함으로써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 2010년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유기농 지으시는 분 계시죠? 쌀농사 저는 유기농으로 지금 한 2007년부터 1600평을 해서 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 10 몇 년 됐네요. 뭐 했어요? 지금도 유기농 우렁이 쌀을 10kg에
28,000원에 팔았어요. 지금 쌀 10kg에 유기농이 얼마죠? 35,000원, 4만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0kg가. 28,000원에 파니까 유기농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막 뭐라 해요. 가격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이에요, 이건. 땅 한 평에서 만약에 100원어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농약을 치면 얼마 나와요? 비료를 치면 한 150원어치 나온다 생각해요. 70% 정도 유기농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70원어치 나왔는데 100원을 받아야 되니까 적지만 그 내가 생산한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약 치고 한 거에 같은 가격으로 내가 팔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이건 이 유기농의 착취입니다. 착취. 땅은 원래 그만큼 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낸 그 물품을 가지고 가격으로 착취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럼 유기농 짓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는 금액이 맞냐? 원래 그 땅은 비료 안 치면 원래 그 정도밖에 소출을 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래 비료 준 땅에다 비교해가지고 그걸 비교 우위로 보고 그걸 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사고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야기했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 알았어요. 유기농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 반성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짓는 이 음식물은 정말 우리와 같이 땀 흘리고 일하고 생명 살리고 노동으로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먹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는 음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자꾸 그냥 농약 찍는 2만 원인데 3만 5천 원, 4만 원 받으려고 2배 받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만큼 노동으로 했으니까 잡초 뽑았으니까. 농약 안 들어갔잖아요. 비료 안 들어갔잖아요. 땅은 원래 그 정도의 소출인 거예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하면 저는 바로 그것이 2010천이다. 하늘로서 하늘을 매기는 일이다. 하늘이 농약 쳐먹고 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은 정말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하늘을 주는 거죠. 하늘을 하늘로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하거나 이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 이걸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먹었으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봉준의 전명시인데 이렇게 써요. 신의 천시 개동력 운이 가버렸어. 운거 영웅 불자모 스스로 동화할 게 없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했으나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무실 애국단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누가 알아줄까? 이걸 전명식으로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물론 저는 직역한 거 여기 이제 완역을 한 게 있죠. 때를 만나 세상에 힘을 모았는데 개 동력 이 말이죠. 운이 다하니 운이 가니 이건 갈 것자니까 운이 가니 근데 운이 다하니 영웅도 부자모 여기는 꾀를 도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영웅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의역한 거예요.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길에 허물 없으니 정의 이것을 정의를 허물 없으니 이렇게 해석하고 나라 위한 우국충정 알아줄 자 없구나 이건 그대로 썼고요. 이게 전봉준이 마지막에 쓴 시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명시인데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하고 제가 종교적 이야기를 좀 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라면 죄송을 하고 동학 자체가 종교와 아까 말한 동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서 제가
편하게 이제 저희 기독교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불교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좀 이 인문학을 통해서 지적 의의에도 머물지 마시고 이 지적인 알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좀 변화시키는 그걸 살았으면 좋겠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은 그럴 문이 아니고 문이 이 물결. 그래서 사람들의 물결이 인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문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지난해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